네, 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이번 PYSR에서 소개시켜드릴 논문의 제목은 Segment and Track Anything이라는 논문입니다. 기존에 이 Segment Anything이라는 논문이 워낙 유명한 논문이 있는데요. 해당 방법론을 이제 트래킹 분야까지 확장시킨 논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용수도 245회 정도를 기록하고 있어서 해당 논문 또한 이제 많은 인용수를 보이고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해당 논문의 오버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egment and Track Anything이라는 논문은 비디오 내에 이제 어떤 객체든 간에 이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이 세그멘테이션과 트래킹을 수행하는 이 유니파이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모델인 샘트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해당 방법론이 좀 사실 그 논문에서도 표현을 하기로 어떠한 연구라기보다는 어떠한 프로젝트 혹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방법론 자체는 이 아래에 서술되어 있는 세 가지의 방법론을 좀 잘 결합을 시킨 어떠한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이 해당 샘 트랙이라는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논문에서 제안을 했던 샘이라는 모델이고요. 이 셈이라는 모델은 멀티모달 인터랙션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DAOT라는 방법론인데요. 해당 방법론은 이 멀티 오브젝트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라운딩 다이노 모델로 이 해당 모델은 텍스트 기반의 인터랙션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샘 트랙은 다양한 상황에서 좀 적용이 가능한 좀 범용적인 모델에 해당하고 두 가지의 VOS 벤치마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방법론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그먼트 애니띵 모델, 즉 SAM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미지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어떠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좀 대규모 프로젝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프로젝트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 새로운 데이터 분포에 대한 이 다양한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파운데이션 모델, 즉 근간이 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모델,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 이 모델을 사전 학습시키는 단계에서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을 하는 것으로 학습을 진행을 할지를 정하는 부분이 이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해당하고 이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할 모델이 세그멘트 애니띵 모델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스크와 모델을 어떠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데이터 엔진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방식까지 총 세 가지의 분야에서 좀 이러한 이미지 세그멘테이션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이 해당 세그멘트 애니띵이라는 논문 혹은 이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트 앤 트랙 애니띵이라는 논문에서는 결국 이 샘 모델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샘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이 샘 모델은 크게 이미지 인코더와 프롬프트 인코더 그리고 마스크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미지 인코더는 간단한데요. 이 사전 학습된 VIT 모델을 통해서 주어진 이미지에 대한 인베딩을 추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 이미지 인코더에 해당하고 두 번째로는 이 프롬프트 인코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프롬프트라는 것은 결국에는 사용자가 세그멘트하고자 하고 하는 객체를 어떠한 일련의 방식을 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프롬프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된 프롬프트에 대한 인베딩을 추출하는 것이 이 프롬프트 인코더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파르스 프롬프트 그리고 덴스 프롬프트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스파스 프롬프트에는 대표적으로 포인트, 박스, 텍스트 같은 것들이 스파스 프롬프트에 해당하는데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점을 찍는 이런 것이 프롬프트가 될 수 있고, 박스는 내가 원하는 이 가위 사진을 세그멘트 한다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박스를 쳐서 프롬프트를 전달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텍스트 형태로 뭐 이러한 가위를 설명할 수 있는 텍스트를 전달한다는 식으로 좀 다양한 사용자가 원하는 이 프롬프트를 좀 다양하게 구성해서 모델에 입력을 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파스 프롬프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포인트와 박스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학습된 임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결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학습된 클립의 텍스트 인코더를 사용을 해서 임베딩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댄스 프롬프트라 해서 마스크가 직접적으로 프롬프트로 입력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형태의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땐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한 후에 이미지 임베딩과 더하는 형태로 이 프롬프트에 대한 임베딩을 추출을 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세 번째로 설명드린 마스크 디코더에 이 해당 임베딩이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앞서 계산한 이 이미지 임베딩과 프롬프트 임베딩, 그리고 아웃풋 토큰을 이 효율적으로 마스크에 매핑을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러한 마스크 디코더는 크게 두 가지의 모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락을 어떤 변경을 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모디파이 트랜스포머 디코더 블럭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 프롬프트 투 이미지, 그리고 반대로 이미지 투 프롬프트까지 해당하는 크로스 어텐션을 수행을 해서 모든 임베딩을 업데이트를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이후에는 이 다이나믹 마스크 프레딕션 헤드에 이 해당 임베딩이 입력이 되어서 이 디코더의 아웃풋 토큰을 MLP에 입력을 해서 다이나믹 리니어 클래시파이어에 매핑을 시키고, 이후에 각 픽셀이 전경에 해당하는지 혹은 배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 마스크 포그라운드 프로바빌리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 같은 경우가 이러한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생성된 마스크, 밸리드 마스크라고 하는데, 이 밸리드 마스크라는 것을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앞서 말씀드린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았지만, 이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목표 자체가 어떠한 프롬프트가 좀 모호한 프롬프트가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점을 찍거나, 이 해당 그림에서는 이 포인트로 표현이 됐는데, 이런 좀 모호한 포인트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여러 객체가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좀 이러한 프롬프트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이제 명확한 마스크를 추출해 내는 것을 이 앞서 말씀드린 프롬프터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목표에 해당하고, 이렇게 생성된 아웃풋을 밸리드 마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쌤의 학습 과정에서는 하나의 이러한 포인트 프롬프트가 들어왔을 때 이에 대한 아웃풋 마스크를 총 3개 생성을 합니다.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마스크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개만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거나 하면 이제 학습이 오히려 잘못 생성된 마스크로 인해 학습이 불안정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3가지, 사실 더 많이 해도 되고 더 적게 해도 되는데, 이 해당 논문에서는 이 3개의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 적절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프롬프트에 대해서 3개의 아웃풋 마스크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는 각 마스크마다 로스 값을 계산을 하는데, 이것을 모두 역전파를 수행해서 그레디언트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값, 이 로스 값이 가장 낮은 마스크에 대해서만 역전파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학습 과정에서 사용하는 로스 같은 경우에는 포칼 로스와 나이스 로스를 선형 결합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후 이제 추론을 할 시에는 마스크들마다 마스크가 여러 개가 생성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랭크를 부여를 하기 위해서 confidence score, 즉 estimated IOU 값을 함께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는 앞에 그림에서도 다음과 같이 스코어가 같이 반환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 과정에서 각 마스크마다 11번 이 프롬프트를 임의로 변경을 해서, 사실 앞에서 프롬프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임의의 프롬프트를 계속 변경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다양한 유형의 프롬프트가 이제 하나의 마스크마다 이제 배정이 돼서 이제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이제 마스크를 생성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 자체가 이 사용자의 이 인터랙티브한 셋업, 사용자가 사실 포인트를 아무렇게나 찍을 수도 있고 박스로 아무렇게나 찍을 수도 있고 텍스트를 아무런 형태로 전달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좀 넓은 범위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유연한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 모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DAOT. 사실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AOT라는 좀 동일 저자들이 연구를 했던 그 AOT라는 모델을 좀 개선시킨 모델에 해당하는데요. 이 DAOT라는 것은 이 Hierarchical Propagation으로 구성된 Semi Supervised VOS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Hierarchical Propagation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Hierarchical Propagation 같은 경우에는 과거 프레임에서 이 현재 프레임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정보를 프로파게이트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현재 프레임의 피처를 이 오브젝트 어거노스틱한 해당 부분에서는 비주얼 인베딩에 해당하는 이 오브젝트 어거니스틱한 것에서 인베딩에서 오브젝트 스페이시픽한 이 ID 인베딩으로 좀 트랜스퍼가 가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로 프로파게이션이 수행이 됐을 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오브젝트 스페이시픽한 정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형태가 이루어질 텐데, 이는 필연적으로 이 오브젝트 어거너스틱한 정보, 즉 비주얼 인포메이션이 감소를 한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DAOT 같은 경우에는 이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Hierarchical Dual Branch Propagation을 수행을 하는데요. 이 하나의 브랜치에서 이 두 가지 인베딩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독립된 브랜치를 구성을 해서 이 비주얼 피처와 마스크 피처를 각각 프로파게이트하는 방식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듀얼 브랜치로 구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연산량이 기존 방식에 비해 두 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좀 연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게이티드 프로파게이션 모듈, 즉 GPM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는데요. 이 앞서 말씀드린 하이어키컬 프로파게이션 과정을 이 싱글 헤드의 어텐션만으로 이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DAOT 같은 경우에는 기존 AOT 모델보다 더 나은 정확도와 효율성을 통해서 좀 총 4개의 벤치마크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샘트랙에 대한 방법론을 설명하기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샘트랙이라는 방법론은 이 총 두 가지의 트래킹 모드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인데요. 이는 이제 멀티모달 인터랙션, 즉 앞서 말씀드린 그 샘에서의 예시처럼 좀 다양한 형태의 인터랙션, 사용자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비디오 내에 어떠한 객체든 트래킹 및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드에 해당합니다. 이 방법론은 이 비디오의 첫 번째 프레임에서 관심 있는 객체를 선택을 하는 과정이 거치고,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러 옵션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샘을 통해 이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클릭 프롬프트나 박스 프롬프트가 주어졌을 때 샘 모델을 통해서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DAO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세미 슈퍼바이즈드 VOS 모델이기 때문에 언슈퍼바이즈드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프레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프레임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샘을 통해서 인터랙티브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해서 이 레퍼런스 프레임을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에 이러한 레퍼런스 프레임이 전달이 되었을 때 DAOT의 GPM을 사용해서 프레임별로 이 멀티 오브젝트에 대한 트래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문제점이 있다면, 샘이라는 모델 자체가 이 인터랙티브 오브젝트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는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샘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충분한 이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뭔가 의미론적인 부분을 전달을 못한다는 것인데, 객체가 무엇인지, 이 객체가 뭐고 이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 어디에 이 해당 오브젝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모델이기 때문에 이 충분한 시멘틱 인포메이션을 제공하지 못하고요. 또한 이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 텍스트 내에 있는 의미적인 이해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 세밀한 이해를 요구하는 태스크에는 이 셈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셈이 가지는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라운딩 다이너 모델을 셈 트랙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라운딩 다이너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카테고리, 찾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카테고리나 뭐 특정 객체의 이 상세한 디스크립션을 그라운딩 다이너의 입력으로 사용을 한 이후에 박스 프롬프트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스 프롬프트가 출력이 되면 이러한 프롬프트 전체적인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셈을 통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해서 앞서 이 멀티 오브젝트 트래킹을 수행할 DAOT 모델의 레퍼런스 프레임을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셈과 DAOT 그라운딩 다이노 이 모델을 모두 사용을 해서 어, 사용자의 다양한 인터랙션을 통해서 비디오 내에 첫 번째 프레임에서 선택한 모든 객체는 이제 트래킹하고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모드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토매틱 트래킹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매틱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트래킹과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오토매틱 트래킹 모드는 비디오 내에 있는 모든 프레임에 나타나는 모든 객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구성하고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모드에 해당합니다. 앞서서 이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프레임에 나타난 객체에 대해서만 어노테이션이 수행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객체에 대해서는 트래킹을 할 수 없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어토매틱 트래킹 모드가 필요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세그멘트 에브리띵과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 세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그멘트 에브리띵 같은 경우에는 셈 모델에 있는 세그멘트 에브리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레퍼런스 프레임 내에 있는 모든 객체에 대한 이 마스크를 획득을 합니다. 여기서 키 레퍼런스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 내의 중간 부분에 있는 이미지들, 그러니까 즉 첫 번째 프레임이 아닌 프레임들에서 이제 해당 프레임에는 이제 전에 보지 못했던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를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셈의 세그멘트 에브리띵을 통해서 마스크를 획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이후에 DAUT를 통해서 이렇게 셈이 추출한 결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와 기존 객체를 합쳐진 이제 어노테이션에 기반을 해서 트래킹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그멘트 에브리띵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 오브젝트 오브 인터레스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라운딩 다이너 모델과 셈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획득하는 과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라운딩 다이너 같은 경우에는 뭐 펄슨이나 카 같이 좀 사전에 정의된 프롬프트에 기반해서 모든 프레임의 객체를 탐지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고요. 이후에 셈과 DLT가 이 어노테이션을 기반으로 새로운 객체에 대한 이 세그멘테이션과 트래킹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새로운 객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이 DAOT라는 논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각 객체마다 이 구별할 수 있는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키프레임에서 이제 객체를 추출했을 때 추출된 모든 새로운 객체들마다 새로운 아이디를 할당해 버리면 이 트래킹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디 익스체인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트래킹을 제대로 수행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정말 이 객체가 새로운 객체인지를 확실하게 정의를 해서 이에 대한 정보를 어노테이션 정보를 결합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Comparing Mask Result, 즉 CMR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CMR이라는 것의 목표는 모든 키프레임에서 셈 어노테이션을 수행했던 것 중에 DAUT에 의해 트래킹되지 않은 객체를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DAOT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제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에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정의했던 기존 객체 같은 경우에는 트래킹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후에 있는 프레임에서 존재하는 새로운 객체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샘 모델을 통해서 키 레퍼런스 프레임의 어떠한 마스크들을 추출을 했을 때 이것이 DAUT에 의해서 트래킹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객체는 새로운 객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객체에 대한 정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아래 수식은 T0 같은 경우에는 DAUT 트래킹 결과에서의 백그라운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객체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이 객체가 포함되지 않은 부분과 셈의 어노테이션, 즉 모든 객체 마스크에 대한 픽셀 와이즈한 연산을 수행함으로써 이 n이라는 값 내에서는 이 기존의 DAOT 모델이 트래킹하지 못했던 새로운 객체 마스크들이 정보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을 정의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객체에 해당하는 x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 x 값 내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기존에 트래킹되지 않은 영역, 즉 t0에 속하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 객체라는 것이 모두 독립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객체 x가 있다고 했을 때 일부분은 트래킹 되는 영역이고 일부분은 또 트래킹이 되지 않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이 해당 수식에서의 목표는 결국은 기존 객체, 그러니까 정의가 되어 있던 객체의 일부분일 경우에는 이것을 새로운 객체로 정의하는 과정에서 제외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앞서 계산한 n이라는 값과 셈을 통해서 추출했던 s, 모든 마스크가 포함되어 있는 s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객체 x의 크기를 각각 large xs, large xn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서 large x가 아니라 small x에 해당합니다. 어, 이 부분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n 부분과 xs 부분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해서 이 값이 스몰 t보다 클 경우 이것은 이제 사전에 정의되는 어떠한 일종의 스레숄드, 이 새로운 객체에 대한 최소한의 스레숄드를 지정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스레숄드보다 크다면 이 n이라는, 즉 이 새로운 객체 마스크에 포함되어 있는 비율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DAOT가 트래킹하지 못하는 영역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값이 t보다 큰 경우에만 1, 나머지 경우에는 0을 할당을 해서 어, 이 CMR 기준으로 이제 1에 해당하는 객체들만 새롭게 DA2의 레퍼런스로 추가가 돼서 트래킹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새로 탐지된 객체가 이제 이미 트래킹이 되고 있는 객체의 ID 트래킹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객체 마스크로 정의한 부분에 포함되는 영역이 큰 객체만 레퍼런스로 추가를 함으로써 이 문제를 좀 완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샘 트랙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트래킹 방법론들을 결합한 유니파이드한 비디오 세그멘테이션 프레임워크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와 어토매틱 트래킹 모드를 결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터랙티브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첫 번째 프레임의 어노테이션을 이후에 계속해서 DAUT 모델을 통해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모드에 해당하고요. 어토매틱 트래킹 모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프레임에서 선택되지 않은 새로운 객체들도 자동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할 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모드가 합쳐졌을 때 이 샘 트랙은 적용 범위를 크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익스페리먼트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좀 더 정량적인 부분에 대한 성능인데요. 이 데이비스 2016 밸리데이션 그리고 데이비스 2027 테스트 데이터셋 두 가지의 VOS 벤치마크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고 평가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리전 자카르드 인덱스 J와 바운더리 F 메저 F를 통해서 성능을 측정을 했고요. J 같은 경우에는 예측 마스크와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 간의 정확도를 나타내고 F 같은 경우에는 경계선의 일치 정도를 나타내는 F 메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을 보시면 사실 이 샘트랙이라는 것이 기존 방법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소타 성능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프롬프트를 구성하는 방식을 봤을 때 모두 마스크 혹은 스크리블이라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샘트랙은 클릭으로 수행했을 때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우스 클리킹 같이 좀 더 인터랙티브 어노테이션 생성이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에서도 좀 강건한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정성적인 결과를 확인을 해보시면 이 데이비스 2016 밸리데이션과 데이비스 2017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트래킹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음처럼 비디오가 이게 왼쪽이 첫 번째 프레임에 해당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비디오에 대한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인데, 첫 번째 프레임에서 정의한 이러한 각각의 객체들, 이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나 이 뭐 이게 뭘까요? 이걸 탈고 있는 이 사람을 처음에 세그멘테이션을 한 이후에 계속해서 프레임이 지나면서도 해당 객체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여도 트래킹을 계속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샘 트랙의 좀 다양한 분야에서 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예시를 좀 구성을 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스포츠 애널리시스입니다. 이는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커 플레이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미리 설정을 하고 클릭을 해서 축구장에 해당하는 어노테이션을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 다음과 같이 사커 플레이어라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통해서 객체를 정의를 하고 클릭을 통해서 축구장의 어노테이션을 획득을 했을 때 비디오 내에 이런 프레임이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트래킹이 계속해서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메디컬 필드입니다. 사실 이 많은 세포와 장기에 대해서 샘플이 부족해서 이러한 희귀한, 그러니까 샘플이 부족한 객체를 트래킹하기 위한 이제 이 스페시픽한 트래커를 학습시키는 것이 이 해당 분야에서 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샘트랙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클릭만을 통해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객체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로샷 오브젝트를 계속해서 트래킹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의 적용입니다. 이 스마트 시티에 해당하는 이 비디오를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프레임에 비교했을 때 프레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새로운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VOS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앞서 말씀드린 이 어토매틱 트래킹 모드를 수행함으로써 계속해서 새로운 객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트래킹을 계속해서 잘 수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율주행 분야에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시티와 좀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추가적으로 보행자나 반려동물 같은 이제 정밀한 물체 탐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어, 이 동시에 뭐 이렇게 많은 뭐 버스나 보행자 이런 여러 가지 오브젝트를 트래킹해야 되는데 이 샘트랙은 이런 수많은 객체들을 동시에 트래킹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해당 자료는 이 샘트랙의 공식 GitHub에 있는 리드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예시를 좀 잘 보면 이렇게 비디오가 재생이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클릭한 이후에 혹은 텍스트, 이 해당 부분은 텍스트 카테고리인데 사전에 이렇게 텍스트를 정의를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트래킹을 잘 수행을 하고요. 클릭을 한 경우에도 이후에 계속해서 이 트래킹을 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egment and Track Anything이라는 논문은 Unified Video Segmentation 모델인 샘트랙이라는 모델을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 샘트랙 같은 경우에는 멀티모달 인터랙션을 지원을 하고요. 또한 비디오 중간에 나타나는 새로운 객체를 트래킹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의 트래킹 모드를 결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어, 거의 이제 발표 초반에 말씀드린 이 DAUT를 사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 여러 객체를 빠르게 추론 속도를 가지고 트래킹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효율성과 다용도성 덕분에 뭐 스포츠 애널리시스, 메디컬 필드,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어토노머스 드라이빙 같은 좀 여러 분야의 이 샘트랙 모델을 비디오 트래킹 모델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